라인 프로젝트는 이름에서처럼 일단 길이가 총 170km가 되는 굉장히 장대한 프로젝트이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프로젝트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되게 되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이런 식의 기획을 왜 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분사광 최상욱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더 라인이라는 정말 장대한 프로젝트가 원래 총 길이 170km로 기획했던 그런 프로젝트 길이가 2.4km로 굉장히 축소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우디가 뭐 돈이 떨어졌다, 현실적으로 뭐 달성이 어렵다 등등 복합적인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도대체 어떻게 기획이 될 수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왜 다시 또 굉장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지를 입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라인 프로젝트는 이름에서처럼 일단 길이가 총 170km가 되는 굉장히 장대한 프로젝트이고요. 그리고 짧은 면은 0.2km, 결국 200m밖에 되지 않는 그런 좁은 정말 선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 전체 면적은 170 곱하기 0.2는 34제곱킬로미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34제곱킬로미터도 사실 좁은 건 아니에요. 면적으로만 따지면 동탄 1, 2를 다 합친 그런 수준의 면적이 고요. 서울시 바닥 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서울의 약 20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의 25개 구 정도가 되니까 서울 기준으로는 뭐 1개 구나 2개 구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수용할 인구는 무려 900만 명이 되는 건데, 현재 웬만한 도시 중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게 킬로미터 제곱당 뭐 2만 명에서 3만 명인데, 라인은 34km 제곱에 900만 명을 담을 거기 때문에 무려 26만 명 제곱킬로미터당 그런 엄청난 인구 밀도를 자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도시는 기본적으로 낮은 도시가 아니라 층고가 무려 500m나 되는 초고층 건축물로 지어지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완전 서울시인데요. 그거를 라인은 이렇게 쫙 접어가지고 마치 멕시코의 그 또띠아 빵 같은 것처럼 딱 접어서 높게 유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재미로 하는 거거나 아니면 아이디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런 프로젝트를 파일럿을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걸 정말 진짜 짓겠다는 건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이런 초고층 건축물을 짓거나 중동 지역의 수주가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도 사우디에서 뭐 러브레터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프로젝트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되게 되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이런 식의 기획을 왜 했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시를 다루는 이런 학문은 뭐 180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우리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었지만 에베네젤 하워드의 전원도시 이론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들이 현재 있는 르꼬르비제가 만들었던 인구 300만 명의 빛나는 도시, 소위 자동차 중심으로 격자형 도로망을 구축을 하고 6차선 이상의 엄청나게 넓은 차량 중심 도시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 공간을 초고층 건축물로 짓는 것이 인구 300만 이상을 수용하는 미래 도시다. 이런 것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유럽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도시들은 이런 르꼬르비제가 만들었던 빛나는 도시의 그런 원형에서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에 대한 지적도 많았거든요. 뭐냐면은 차량 중심 도시니까 너무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어렵다. 그리고 자동차를 통해서 사고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을 때는 미국의 클래런스 페리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응용해서 구획 설계를 하게 되냐면은,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동이 편한 그런 도시 면적은 도시 전체가 160에이커 정도 되는, 우리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0.6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그런 도시 지역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고, 그 도시의 외곽은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그래서 그 안에는 차가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밖은 도로가 다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다치지 않는 그 정도의 도시 사이즈는 요 160에이커 정도 되는 그런 도시 사이즈고, 가운데는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근린주구 이론이라는 건데요. 현재 이 근린주구 이론은 그 이후에 도시학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패턴으로 나타났지만, 요 이론의 컨셉은 결국 뭐냐면은 15분 도시 또는 20분 도시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도보 이동으로 15, 20분 가는 게 정말 제일 편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린주구에서 말한 160에이커가 0.6 제곱킬로미터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도 도입을 했는데요. 현재 강북이나 강남 지역에 있는 그런 뉴타운들이 있잖아요. 뭐 아현 뉴타운, 신길 뉴타운, 이런 많은 뉴타운들이 있는데, 그런 뉴타운들이 지정되는 면적이 약 0.6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신길 뉴타운 면적을 딱 그려보시면은 거의 그 정도 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이 사람들이 그 뉴타운 안에서 자급자족형으로 생활하기에 굉장히 좋은 모형이다. 그리고 도시 레벨로 가려면은 그런 게 한 10개 정도 있으면 된다 해서, 도시를 만들 때는 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이 거주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면적을 우리가 조금 선호하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의 행동 반경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간을 다루고 있는 그런 학문이기도 하고 도시를 만드는 기본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인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라인 프로젝트는 건축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이지만, 막상 그 홈페이지를 가면은 가장 어필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20분 이내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걸 어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라인 프로젝트에 기획을 했던 많은 부동산 디벨로퍼들, 도시 시행사들, 빈쌀만에게 소위 옆에서 자꾸 귓속말을 남겼던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15분 도시 이론을 만나게 되고, 15분 도시 이론을 발전시킨 현재의 도시 학자들이 그 기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봤을 때, 아, 이거는 빈쌀만이 15분 도시 이론에 꽂혀서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승인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15분 도시 이론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만 해결 방법이 달랐었던 건데, 이런 15분, 20분 도시 이론들은 수평적인 이동을 전제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라인은 그렇지 않고 이거를 높게 수직으로 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같은 15분, 20분 이동이지만 이거를 수평으로 걸어서 가느냐, 아니면은 수직으로 접으면 애초에 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동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풀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거를 보고 바로 이런 비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방식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거를 그것만을 선호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500m로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을 갔을 때는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그 위층에서도 좀 걸어 다니고 싶은데, 이걸 단순히 높게만 만들게 되면은 짧은 쪽의 거리는 불과 200m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걸어서는 우리가 원래 누리려고 했던 그 수평 이동의 효용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서 수직 이동이 갖고 있는 단점들도 많이 나오게 돼요. 두 번째는 900만 명이 170km 구간에 살게 된다면은 끝에서부터 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초고속 철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5분 이내에 그 철도를 타려면은 0만 약 2km 구간에 총 거의 80개 이상이 들어가게 되고요. 80개 이상 되는 그 철도가 순서대로 간다고 쳤을 때 그 철도는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는데 1시간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직선으로 뺀 것이 무조건 효율적이냐 하는 그런 질문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수직으로 이동하고 초고속 철도를 타서 수평으로 다시 이동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동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거를 뭐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세이빙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좁게 높이 형성된 그런 건축물의 내부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에너지 집약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반대로 에너지가 손실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좋은 프로젝트다라고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라인 프로젝트는 15분, 20분 도시를 모티프화하고 현재 도시가 갖고 있는 르꼬르이의 빛나는 도시의 자동차들을 없애고 그거를 수직으로 만들면서 에너지 세이빙적인 건축물을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사우디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인구들을 충분히 흡수하게 만들면서 건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관념적으로도 도시학적으로도 굉장히 빛나는 랜드마크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빈쌀만의 엄청난 프로젝트였는데, 그런 것이 이제 드디어 충분히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드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지 될까요?
최근 해외에 있는 도시들이 발전되는 그런 경로를 보면은 과거에는 도시들이 어떤 용도, 지역, 건축물의 특징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형태의 도시들이 많았고 건축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한 줄로 요약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무지개떡 같은 건축물이 마치 7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복합적인 건축물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공간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외국에 가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아니면은 영감을 받는 그런 도시들은 어떤 특정한 과거에는 굉장히 마천루 건물 하나였는데 지금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런 도시와 그런 건축물로부터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설계들이 도시에서 점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송도를 가거나 아니면은 동탄을 가거나 하는 이런 2기 신도시든 1기 신도시든 르꼬르비제의 빛나는 도시, 자동차 중심의 차량 중심 도시를 걸으면서 느끼는 거는 인간이 그런 도시에서 걸으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다시 도시학의 이론은 클래런스 페리 시기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절한 면적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고 그리고 기능적으로 너무 분산한 광역도시가 아니라 한 지역의 여러 가지 기능이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호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높이에 대한 것도 생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냥 높게만 지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오피스 빌딩들이 주로 초고층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초고층으로 지어진 오피스 빌딩 안에서도 다른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모리 빌딩이 일본의 롯본기라는 건축물을 과거에 지었었는데 롯본기를 지을 때 했었던 생각은 뭐냐면은 뚱뚱한 고층 건물을 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있는 고층 건물들은 뚱뚱하지 않고 좀 뾰족했거든요. 뾰족해서 더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뾰족하게 높은 건물을 지었었는데 롯본기부터는 뚱뚱하게 한번 지어보자라고 해서 입주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주사들에게 물어봤더니 한층 연면적이 굉장히 넓은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2배 이상 넓은 건축물에 생활을 했더니 너무 편리하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수직으로 한번 이동하고 나서는 수평으로 상당한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단순히 높게만 짓게 되면은 어디 한번 갈 때마다 계속해서 수직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했으나 뚱뚱한 그런 건축물을 짓고 나니까는 수평 이동이 많이 깔리게 되면서 수직 수평 간의 밸런스가 잘 맞아서 굉장히 효용이 올라갔다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건축물을 지을 때 뚱뚱한 오피스 건물들을 지으면서 굉장히 오피스 시장을 완판시키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높이에 집착을 해서 더 높은 건축물을 지으면은 입주사들이 더 좋아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높이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막상 그런 형태의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높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가 있을 때마다 여러 층을 수직으로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오피스가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이나 효용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건축물이나 도시의 이런 설계의 인간의 본성, 결국 사람은 수평으로 걷기에 적합한 그런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지 수직으로 계속 위아래로 올라타기에 적합한 그런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오는 그런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라인 프로젝트도 어떤 부분을 강구하고 있냐면은 현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5만 개 넘는 도시는 전부 다 원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가운데서부터 외곽까지의 그 등간격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작용이 되면서 도시가 그렇게 성장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구 900만 명의 도시를 담으려는 그런 프로젝트를 라인이 아니라 원으로 했다면 훨씬 더 작은 면적에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런 건축 도시들이 만들어졌을 건데 그거를 그냥 인간 본성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선을 그으니까 뭐 소위 멋져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된다면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 패턴들을 낳게 되면서 그런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박진영 씨의 노래를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것은 선이 아니라 원이었어야만 해. 약간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설계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거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그리고 한국 도시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간 우리가 너무 자동차 중심의 직교형 교차로를 짓고 차들이 6차선 이상으로 광폭으로 쌩쌩 달리는
그런 도시만이 마치 좋은 도시이고 그런 신도시를 계속해서 건설하는 게 한국에 좋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이제 점점 벗어나서 앞으로는 도시를 되게 컴팩트하게 짓고 그 컴팩트하게 지은 적절한 면적 속에서 20분 이내에 거주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집,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여러 군데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도시학적으로 유리한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인 프로젝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게 그냥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초반에 좀 짓다 보니까는 정신이 나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저에 쌓아있는 15분 도시 이론 공학자들이, 도시학자들이 빈살만에게 굉장히 많은 설득을 했다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아, 역시 부동산 시행을 잘 하려면은 발주처를 잘 설득해야 되는 그런 설득력을 갖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꾸로 그런 엄청나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몇십 년간 걸쳐서 지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반대 의견들은 결국 인간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대 의견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결국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제가 생각할 땐 현재의 계획으로 지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길이가 2.4km로 줄어드는데 인구 30만 명이 거주한다 그러면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밀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21세기판 거의 개토 아니면 헬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화려하게 안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도시를 우리가 앞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괜히 이런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부터 이런 설계와 도시들이 시작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한국도 라인 사태를 보면서 그게 그냥 사우디에 일어난 그런 사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의 설계 건축 기획이나 디자인들을 보시면 결국 누워있는 라인 프로젝트를 짓겠다고 하는 거나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막 차량 중심으로 30분, 60분, 90분 이동해야 되는 그런 도시 디자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라인 프로젝트의 다른 버전의 실패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다른 많은 생산성 있는 그런 도시들을 벤치마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지금 개선하는 그런 정책들을 써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부심 채널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와 같이 연계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을 만약에 사야 된다고 하면은 어떤 형태의 주택을 사야 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좀 정해놨거든요. 종전에는 그냥 신축 대단지만 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은 편의성이 높아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형태의 주거 단지, 어떤 형태의 도시를 선택하는 게 미래에 좀 더 편의성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긴 하겠지만은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는 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정제된 글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이런 미래의 주거 패턴이라든가 최상욱이 어디 살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궁금함이 느껴지신다면은 네프콘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왕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